오늘은 지난 4년 동안 닭들을 키우면서 겪은 병든 닭들의 증상과 치료에 대한 나만의 경험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물론 나는 수의사가 아니기에 의학적인 지식에 기반한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란다. 농장에는 총 4종류의 가금류들이 살고 있는데 병에 걸리지 않는 강한 면역력을 가진 다른 동물들과 달리 닭들은 쉽게 병에 걸린다. 문제는 쉽게 병에 걸린 닭들은 쉽게 죽기도 한다는 점이다. 닭들을 키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기 시절 나는 몇 마리의 닭들이 병에 걸렸을 때 살려내지 못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다. 하지만 그 뒤로 몇 마리의 암탉들을 살려내면서 각 증상별로 어떻게 치료해야 살릴 수 있는지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다. 우선 병든 닭들을 치료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닭을 선별하는 것이다. 나는 하루에 2번 사료를 주는데 이때 닭들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사료를 못 먹는 녀석은 없는지 아니면 몸이 좋지 못해 사료 먹기를 거부하는 녀석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사료를 먹고 싶지만 다른 닭들의 괴롭힘 때문에 먹지 못하는 왕따닭이 있다면 그 녀석은 무리해서 분리해 따로 사료를 먹여야 한다. 알아서 잘 먹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결국 그 왕따닭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서서히 살이 빠지면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부류의 닭들은 주로 소심한 성격을 가졌기에 다른 닭들의 괴롭힘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제대로 먹지 못해 깃털에 윤기가 없으며 다른 닭들의 공격으로 머리 뒤쪽에 쪼인 흔적이 많다. 그리고 기생충 감염이나 단순 장염이 아니기에 항문 쪽에는 설사 흔적도 없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런 닭들은 스스로 먹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영양실조에 의한 장기의 기능 저하로 결국 서서히 죽게 된다. 즉 왕따닭이 죽게 되는 이유는 간접적인 원인인 다른 닭들의 괴롭힘과 직접적인 원인인 영양실조에 의한 장기 기능 저하가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식사를 거부하는 왕따닭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영양제를 물에 타서 주사기로 강제로 하루에 몇 번씩 먹였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왕따닭을 무리해서 분리시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다. 영양실조에 걸린 닭에 대한 치료는 성공 확률이 높지만 장염에 걸린 닭에 대한 치료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방목해서 지내는 닭들은 단순 장염에 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생충 감염 같은 치료가 어려운 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장염에 걸린 암탉은 기본적으로 설사를 하며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움직임이 둔한 모습을 보인다. 모든 병이 그러하듯 이런 증상을 보인 닭에게 신속한 치료를 하게 되면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죽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장염에 걸린 닭들은 사료를 먹더라도 잦은 설사로 탈진 상태가 되며 결국 영양실조에 의한 장기 기능 저하로 죽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닭이 장염에 걸렸다고 해서 매번 동물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 같은 경우 이런 증상에 닭이 생기면 기생충약과 항생제 그리고 설사약을 물에 타서 주사기로 강제로 먹인다. 만약 녀석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영양제를 포함해서 먹이며 하루에 3번 이상 간격을 나누어서 먹인다. 설사를 해야 건강한 오리나 거위와 달리 닭들은 병에 걸리면 설사를 한다. 그래서 병에 걸린 닭이 죽지 않게 하려면 설사를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참고로 기생충 치료제는 동물병원에서 구했으며 나머지 약은 가축 전문 동물약국에서 구했다.